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원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또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또 마주하게 됐네요. 자, 2018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첫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좀 색다르지 않을까요? 2017년도에 이제 취업을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좀 취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려고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상반기 공채부터 다시 으쌰으쌰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채 아니고 이제 취업까지 준비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올해 또 이 그죠? 개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취업하 개 뭐 이런 식으로 성공하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제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여러분들도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떠한 부분에 주력을 하면은 인력 창출 부분에서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인력 창출 부분이 어디 부분이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또 얘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7월 달에 제가 작년 7월 달에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경력자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신입과 경력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직무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빅데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수집, 저장, 분석 직무라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의 개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의 직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수집, 저장, 분석 부분, 그중에서도 빅데이터의 분석 부분에 대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이 또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직무에 좀 더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이 포커스는 또 어디에 역량을 키우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사이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 잘 쓰고 있는 그러한 메신저죠. 그래서 일일 약 10억 건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초당 약 11,000건 정도의 메시지가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일 약 12억 건 페이지뷰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 1.3억 건 정도의 검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 포털 사이트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글로벌 포털 사이트죠. 그래서 일 약 26억 건 정도가 검색되고 있는 그러한 이 포털 사이트들. 이러한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러면은 큰 데이터, 그죠? 빅이니까 큰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빅데이터라면 많은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간에게 구분해 봐라라고 얘기한다면 1테라바이트 정도가 넘어가면, 그죠? 1테라바이트 정도 넘어가면은 빅데이터라고 간주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1테라바이트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데이터들도 많이 우리가 구성되고 있고 많이 쌓이고 있고 그만큼 많이 몇 초에 1초당 11,000건 정도가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의 데이터가 1초마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 1.3억 건의 검색이 있다는 것은 검색어가 1.3억 건 정도가 그죠? 하루에 그렇게 많이 검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쌓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6억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글로벌이긴 하지만 글로벌 포털 사이트이긴 하지만은 어마어마한 사이트 이 26억 건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걸 저장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접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부분을 진행해 볼 텐데 이 빅데이터 부분은 그러면 어느 코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즉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그러한 부분이긴 한데요. 4차 산업혁명에 이끌 11개 민간기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2018년도에 운영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공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원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연구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인재 육성 양성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멀티 캠퍼스라든지 비트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한국 휴력패커드 아니면은 뭐 한성대라든지 이러한 굵직굵직한 그러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인재들을 양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과연 2018년도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느냐, 즉 내년도 여기는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인력 훈련 기간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공모된 것이 오늘 아니면은 이번 주 내로 우리가 발표가 된다고 우리가 예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포커스를 제가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들을 8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8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지고 가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게 나눠본다면 이렇게 8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8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정보보안. 여러분 정보보안은 제가 5가지 직무를 그 정보보안 중에서도 5가지 직무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석 부분, 직무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핀테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핀테크는 우리가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직무였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사물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사물인터넷에서 시작해서 사물인터넷 보안까지 제가 다 해드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빅데이터 부분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우리가 빅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처리, 그 다음에 플랫폼의 개발, 그 다음에 분석 등등의 관련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분야에 빅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AI 등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도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큰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중에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실예를 들어드릴 텐데 그리고 각 기업마다 굵직굵직한 기업마다의 실례를 들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빅데이터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고 어디하고 연동이 되겠구나. 사물인터넷하고 연동이 되겠구나. AI하고 연동이 되겠구나. 아니면은 정보보안과 연동이 되겠구나. 핀테크와 연동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서는요. 우리가 빅데이터 안에 AI가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빅데이터 안에 그죠? AI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구나. 그럼 나는 빅데이터를 전공을 해가지고 아니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준비를 했어. 그러면은 어디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죠? 인공지능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지원하실 거면은 한 가지 더 석사나 박사 정도의 커리큘럼 족조가 우리가 커리가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빅데이터 부분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빅데이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삼성 SDS,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회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S에서 성균관대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S 성균관대학교가 어디에 핵심 인재를 뽑습니까? 자,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이었죠. 이게 딱 고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삼성 SDS는 성균관대랑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디 부분? 그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부분에서도 아까 수집, 저장, 그다음에 처리, 그다음에 분석, 이러한 그리고 개발, 그다음에 서비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직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삼성 SDS에서 성균관대하고 그래서 대학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상이 어떻게 될까요? 삼성 SDS는 빅데이터 분석가를 뽑겠다, 안 뽑겠다?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의 SDS를 지원할 때 지원 분야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을 거냐면 빅데이터 분석가, 분석 전문가를 뽑는 양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기사를 가져와 봤어요. 자,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에 ICT 이슈를 제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다 해놨잖아요. 빨간색으로 다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디지털 헬스케어, 뭐 그다음에 핀테크, 블록체인 여러 가지 부분을 중에서 다 키워드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 빅데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 빅데이터가 2018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이슈가 된다면서 왜 ICT 10대 이슈에는 빠져 있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사물인터넷, 자율형 주행차 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데이터들이 얼만큼의 데이터냐? 조그만 데이터가 아니라 엄청난 큰 데이터들, 그렇죠?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빅데이터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이러한 형태의 2018년도에 ICT의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다, 안 됐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핀테크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블록체인 다 어디에 있던 내용입니까? 아까 8가지 제가 키워드를 준 거 중에서 다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 있던 내용들인데 빅데이터가 빠졌다고 해서 빅데이터는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버무려서, 그죠? 그래서 자, 어느 부분에서든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중에서 어느 부분이든지 빅데이터와 연동이 안 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 하냐면 DT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래서 DT 시기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이슈화시키는 것을 보시면 빅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지금 현재의 2018년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된 부분, 차세대 보안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죠? 빅데이터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는 거, 이슈가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디 부분에서 다 연동이 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빼먹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까지 다 파고 쓰냐면 핀테크, 뭐 클라우드, 보안,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오토어,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스마트카, 자율형 주행차까지 싸그리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넓어진 거예요? 그죠?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나타냈던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면서 빅데이터가 어느 부분에 이게 사용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다보스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글로벌 공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보자. 그래서 2016년 세계에서는 글로벌 경제,
자, 저성장, 생산성 저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괴적인 기술 등장과 그 다음에 경제, 산업, 사회에 전반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있어서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어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물 위기,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 등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위기로 봤을 때 모색 방안은 글로벌 성장 동력에 의한 생산성 향락을 위한 논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조,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공조를 해서 테러와 국제 난민 등을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4차 산업을 통해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생산성 향상, 즉 이 새로운 기회를 도출시켜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내세운다든지 이러한 걸 가지고 4차 산업의 대안을 가지고 가보자. 이곳에 무언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가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모아서 많은 데이터를 되다 보니까 빅데이터 개념이 나오고 되고 이 빅데이터가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를 정의해보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변화의 방향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크기가 기존 데이터베이스. 자, 기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DB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데이터들끼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관계를 맺고 있고 한 데이터를 끄집어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연관돼서 데이터들을 계속 끄집어 올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데이터 관리별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저장,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대량의 정형화된 비정형화된 데이터의 집합을 뭐라 그러냐면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정형화된 데이터. 예전에 기존의 데이터들은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하는 것은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 같이 싸잡아서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QL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빅데이터의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비정형화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NoSQL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을 가치로 충출하고 매우 빠르단 말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발견하고 결과를 분석한다는 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과 아키텍처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데 그러한 추출해서 만들어진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 등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의를 딱 내려야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해서 자, 빅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정의 한번 내려보십시오. 딱 얘기하면 어떻게 정의를 한다? 자,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같이 싸잡아서 할 수 있는 집합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것을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 전체적인 것을 다 뭐라 할 수 있냐면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변화를 보면은 자, 데이터의 규모가 자, EB, GB, GB라 되어 있는데 데이터 유형을 좀 볼까요? 자, 정형화된 데이터로부터 비정형화된 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 정보, 인지 정보.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자, 사물 인터넷까지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인 프레임 컴퓨터부터 그 다음에 개인 PC, 그 다음에 인터넷 모바일 시대,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사물 정보 통신까지 쭉 올라가는 그 형태에서 모바일 형성과 SNS, 그 다음에 우리가 증강현실이 일어나면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정보들이 증가의 추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한다면 빅데이터의 변화는 그만큼 많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은 구조화된 것부터 해서 현실성과 실시간성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실성과 실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실시간,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해 보세요. 자, 저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 그죠? 저는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보고 있는 부분들도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듣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시간성으로 나오는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형태와 그다음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데이터 형태들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죠. 그렇죠? 청취자와 그다음에 우리가 강사 간의 이러한 데이터의 양들은 엄청나게 틀릴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의 형태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형화되어 있느냐 비정형화되어 있나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구조화된 부분부터 해서 그다음에 현실성 있고 실시간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한다면 빅데이터는 비정형화된 데이터의 모음이라고도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빅데이터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빅데이터의 현실적인 활용 부분에서 우리가 따봤는데요. 정보의 범위 확대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의 분석, 그다음에 실시간 정보, 실시간에 유입되는 데이터, 그다음에 최신 전문용어, 소셜미디어 및 데이터. 뭐 지금 요거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빅데이터를 왜 어디 부분에 사용할 거냐 이걸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겠다. 뭐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자, 빅데이터 여러분들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부터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보세요. 정보의 범위로 확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정보들은 지금 데이터를 막 수집했잖아. 그죠? 막 수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뿌렸어요. 그 뿌린 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수집해가지고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룹핑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가공을 시켜요. 가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다음에 가치를 창출해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대량의 데이터 아니면 최신 전문 용어들을 우리가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4가지 차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3V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3가지 요소라고 나와요. 그런데 저는 빅데이터의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 규모, 다양성, 속도 이 3가지를 우리가 빅데이터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 크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바이트부터 그죠? 그 정도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한다. 그다음 다양성 어떤 겁니까? 정형화되어 있고 비정형화되어 있고 자, 정형화되어 있고 비정형화되어 있던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걸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텍스트도 갈 수 있고 멀티미디어도 갈 수 있고 뭐 멀티미디어 안에 동영상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픽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이 다양성을 가지고 간다. 또 하나는 뭡니까? 속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빠르게 처리한다. 그죠? 데이터 이동, 그래서 몇 분의 1초 사이에 의사를 가능할 수 있는 스트리밍 데이터 형식의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 하면은 규모,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속도 이 3가지를 3V라고 그래요. 3V라고 하는데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정확해야 돼. 그죠? 정확성을 가져와 봤는데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데이터 이용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걸 예측해놨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봐 줄게요. 무슨 예를 들어봤냐면 여러분들 저도 그 음악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음악 이 경영대회 많이 하잖아요. 경진대회 많이 하는데 예전에 슈퍼스타 K 같은 거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K의 이 1등을 맞추는 그러한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돼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빅데이터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됐는데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누가 1등을 하겠다. 탑 10에 올라온 그 친구들 중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분석을 봤더니 1등이 누가 되겠다라고 예측해 놓는 그러한 이 결과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방송국에서는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죠? 뭐 리서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 그 집계를 이용해서 누가 1등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유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써야겠지만 빅데이터의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을 다 가져다가 그죠?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다가 예측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좀 떨어진 게 있었어요. 좀 다른 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서도 정확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빅데이터의 요소들 중에서 몇 가지를 알고 있느냐 하면은 저는 4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아니면 기술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심층 면접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저는 3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가지냐 하시면은 이 정확성까지 가져가신다면 여러분은 플러스 점수로 분명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기업의 추구하는 성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의 기능적인 목표들을 우리가 고객 중심의 성과. 자, 뭐니 해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서는요. 뭐가 중심입니까? 그죠? 고객이죠. 그래서 커스터머가 그렇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성과가 49%. 그래서 빅데이터와 기업이 추구하는 성과 부분에서는 가장 큰 성과는 고객 중심적인 성과를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 최적화, 그죠? 18%의 운영 최적화 부분. 그 다음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원 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위험, 재무 관리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빅데이터의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의 요소들을 좀 알아볼까요? 그럼 빅데이터에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 빅데이터를 활용한 요소 내용들은 뭐가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보 통합, 그 다음에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인프라, 그 다음에 대용량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보안 및 관리. 이 부분이 65%, 58% 크게 나눴을 때는 그 부분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통합한다는 그러한 형태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형화된 비정형화된 내용들을 싹 모아다가 예측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가치도 만들어내고 하나의 또 이론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정보를 통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인프라. 그죠?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아가지고 확장, 그죠? 그 다음에 대용량의 웨어하우스. 그죠? 웨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웨어하우스 개념의 대용량, 앞에 있는 대용량이 큰 그러한 이슈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은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노이스케일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석 가속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스크립팅, 개발 도구라든지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플랫폼, 즉 빅데이터를 활용한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분석 중인 데이터의 소스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냅니까? 어떠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건가요?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자, 매매거래. 자, 매매거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쇼핑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쇼핑몰도 있고 아직 준비 중인 쇼핑몰도 있고 아직 잘 안 되는 쇼핑몰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상도니까, 그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잘 되는 것은 매매거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뭐 여러분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난 그죠? 아마존 아시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쇼핑몰입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또 유통업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도 1초에 엄청난 양의 그죠?
이 매매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매 거래들의 데이터들이 우리가 빅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소스로 쓰일 수 있다. 그러면 뭘 쓸 수 있을까요? 그쵸. 누구가 중심이라 해서 고객이, 그죠? 고객이 중심이기 때문에 고객의 수집 패턴, 그죠? 우리가 고객의 매매 패턴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것을 위에 당기고 어느 것을 아래로 당기느냐,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데이터. 자, 로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벤트,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느 부분을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로그 데이터는 여러분들 게임 회사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얘기하면 게임 회사를 가져가느냐? 당연합니다. 로그. 자, 1초마다 10만 건 이상의 로그가 쌓인다고 저랑 지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많은 로그들이 쌓인다는 게 게임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 데이터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벤트, 그 다음에 게임에서도 이벤트가 나오고 있죠. 그러한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벤트들을 얘기한다면, 그죠? 그 이벤트들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벤트를 우리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메일, 여러분 이메일 많이 쓰고 계시죠? 저도 이메일 맨날 봅니다. 그죠? 맨날 보는데 그러한 매매 거래, 로그 데이터, 이벤트, 이메일 이러한 굵직굵직한 4가지 형태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빅데이터의 수집과 그 다음에 분석의 소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 거래, 빅데이터의 전문가들, 분석 전문가들을 모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쵸. 쇼핑몰 관리고 있는, 그 다음에 웹 호스팅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도메인 회사들,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SNS입니다. 센서는 IoT에 관련된 부분들,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자유형식 텍스트, 그 다음에 오디오, 그 다음에 정지화상, 아니면은 비디오, 뭐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 수집 분석의 데이터 소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야 돼요. 뭘 캐치해내겠어요? 비정형화되어 있죠. 그렇죠? 어느 하나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이용하는 빅데이터의 분석 기능, 기업에서는 뭘 하느냐, 어떤 거를 이용하느냐. 그러면 내가 빅데이터를 얘기해서 가지고 가본다 했으면은, 자, 쿼리와 리포팅,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예측 모델링, 최적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경험해야 된다는 건데, 경험.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해요. 빅데이터의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 IoT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거기에 쿼리와 리포팅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시각화를 해보세요. R이나 아니면 스프링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시각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은 텍스트 마이닝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 마이닝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마이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라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측 모델링,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슈퍼스타 K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1등을 맞출 수 있는, 그렇죠? 1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델링 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적화. 자, 어떠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그죠? 가장 잘 맞는 그러한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골라내는 게 지금 현재 기업이 이용하는 빅데이터의 분석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히 제가 여기서 빅데이터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빅데이터 쪽에 제가 취업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신다면 저는 자, 코리아 리포팅. 지금 현재의 데이터베이스에 관심 있으십니까? 데이터베이스 관심 있으시면 쿼리, 그 다음에 리포팅 해보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와 예측에 대한 모델링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러분들 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대학에 우리가 커리큘럼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이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이 부분을 했습니다라고 어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널 하든 그 다음에 뭐 현장 실습을 하든 가서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에 배치되고 싶으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저기 부분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예측 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던져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로 데이터 어널리스트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장 규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시장 구조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많은 형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7년, 2018년도도 많은 형태가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빅데이터 시장의 영역별 구조를 볼까요? 자, 정부, 공공시장이 그다음에 빅데이터 시스템 투자, 그다음에 대행 서비스, 여러 가지 민간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3,400억 정도, 그죠? 3,400억 정도가 시장 규모가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의 버전이니까 지금 현재 2017년도는 더 많이 늘어났을 거고 2018년도는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빅데이터 시장의 제품별 규모는 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서비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큰 게 자,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지. 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도 빅데이터도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말짱 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지 부분이 그만큼 많고요. 그다음에 그 스토리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 당연하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밑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버,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형태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공학도라면 컴퓨터 공학도나 아니면 정보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공학도라면 IT에 관련되어 있는 공학도라면 자, 어디에다가 포커스 맞춰서 해보고 싶어요? 자, 스토리지, 서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춰서 해본다면 충분히 승산 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장 공급자 유형별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SI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IT 서비스가 28%,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외 IT 서비스, 즉 빅데이터가 우리가 IT 취업할 때, 해외 취업할 때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해외 취업 파트에도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방송에. 그래서 그 지역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진출을 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라든지 해외 빅데이터 전문 기업들을 가지고 간다면은 충분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공급자 유형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은 국내에 가야 되겠다. 국내에 갈 거면 국내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12.5% 정도 되는데 차라리 국내 SI 쪽으로 가가지고 나는 좀 넓히겠다. 그죠? 나는 역량을 좀 넓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낫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스템의 도입률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2015년도, 2016년 버전이 나와 있는데 금융권이 가장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서 금융권이 많이 지금 도입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00억 원 이상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봤는데 우리가 도입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금융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많이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2018년도에서는 더 많은 곳에서 빅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현황과 정말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서는 우리가 9,321명, 자, 이 정도의 인력들이 필요했다면 2019년도에서는 15,000명 정도, 그죠? 한 4,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태의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형태의 인력들이 수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몇 가지 정도가 약 500여 가지 정도의 이 직무가 없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200여 가지의 직무가 다시 생겨난다. 새로운 생겨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빅데이터는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부분은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별 현황을 본다면 개발자, 그다음에 엔지니어, 그다음에 분석가, 사이언티스트, 빅데이터 컨설턴트, 기획, 마케터까지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게 뭐예요? 빅데이터 분석가죠. 그죠? 117 보이십니까? 117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자,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자, 통계부터 합니다. 그죠? 통계학부터 하는데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통계부터 하는데 통계학 하고 나서 자, 그다음에 데이터 하고 납니다. 데이터 마이닝 하고 나서요. 데이터 마이닝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갑니다.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고 나서 나아가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야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일단
분석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내용해 주고 있고 그거를 처리해 가지고 신기술들 그리고 신개념들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빅데이터 분석가를 통해서 사이언티스트까지 갈 수 있겠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를 전공하시겠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우리가 직무로 가져가시다 하시는 분들은 큰 뜻을 품고 있어야 돼요. 10년 안에는 무조건 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겠다. 연봉도 그만큼 많이 띱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빅데이터 전문가 분야 중에서 두 가지 큰 틀 형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기술 부분이에요. 분석은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일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모델을 내고 그 다음에 예측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까지가 데이터의 빅데이터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나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환경 등을 구축하는 직무가 빅데이터의 기술 직무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뭐야? 빅데이터 기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원활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자, 분산 처리합니다. 많은 양이기 때문에 분산 처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자, 하나의 데이터 여러분들 가장 많이 분산 처리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대학생이라면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시죠. 그렇죠? 수강 신청할 때 분산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포털 사이트 많이 쓰고 다니시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포털 사이트도 다 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나 SNS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정렬하고 수집하고 있도록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 빅데이터 기술 직무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기술 직무를 통해서 빅데이터의 분석 직무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빅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기술은 이제 완전히 뭐로 나눠지는 거야? 그냥 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감이 옵니까? 빅데이터 분석은 어느 과? 그렇죠. 통계, 경영, 경제, 그렇죠. 인문상경계열 학생들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인문상경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SPSS나 아니면 SAS, 그죠? 이러한 통계 유료 폴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다든지 아니면 오픈소스를 이용한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연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본다면 충분히 빅데이터 분석가로 갈 수도 있어요. 자, 통계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등등의 인문상경계열 학생들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빅데이터 기술, 자,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IT 관련돼 있는 직군들 그 다음에 정보, 전자, 정보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이 공학군들이 있습니다. 산업공학도 있어요. 그죠? 산업공학 학생들도 이러한 기술력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한다든지 서버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기술력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가져간다면 빅데이터 기술 부분도 이렇게 공학도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두 개를 짬뽕해봐요. 짬뽕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의 분야를 보면 소스, 수집, 그 다음에 구축, 분석, 활용 부분을 쭉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들은요, 그냥 참고사항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수집하고, 통합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표현, 가시화할 수 있는 것까지가 빅데이터가 하는 역할들이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기업별 우리가 빅데이터 직무를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자, 제가 많은 기업을 다 소개시켜 놓습니다. 그중에 굵직굵직한 그러한 회사들 중에서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회사들을 좀 4가지 정도만 치러왔어요. 그래서 금융권,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중견기업 이러한 형태로 제가 다 끄집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태로 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신한카드예요. 자, 신한금융그룹은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신한은행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때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신한카드는 빅데이터 센터로 완전히 운영하고 있어요. 신한금융그룹의 지원을 원하고 있는 친구들은 빅데이터 쪽이 아니더라도 빅데이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거기와 협업을 많이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역량을 활용해서 내외부의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마찬가지고 외부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과 영업 인사이드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빅데이터의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과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한카드에서 카드 회사잖아요. 카드 회사에서 무슨 컨설팅을 해줘?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한카드에서도 카드 회사,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 회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금융권에 관련돼 있는 증권사, 카드사, 은행권, 그다음에 보험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다 컨설팅 해줘요. 다 컨설팅 해주는 부서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 특히 신한카드는 빅데이터 센터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컨설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랜드별 잠재 고객 특성. 자, 브랜드별 잠재 고객 특성은 자, 그 브랜드의 신한카드를 긁는, 그죠? 결제하는 그러한 형태의 분석을 해보는 거죠. 고객 층이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그다음에 언제 많이 긁었냐, 그다음에 얼마를 긁었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는 페르소나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이 페르소나는 사용자 특징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분석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지역 기반의 상권 정보도 분석해줘요. 왜? 상권을 딱 분석을 합니다. 지역에 이러이러한 상권이 있는데 거기에 신한카드들이 막 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제될 건데 그 결제되는 양들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갔을 때 어떤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차별점을 가져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유일무이한 실생활 소비 트렌드를 갈 수가 있다. 유일무이한 소비 트렌드를 실생활로 소비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어. 왜? 긁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데이터 쌓이죠. 그 다음 다른 데이터보다 속복성을 가지고 있다. 빠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신한카드에서만 가지고 있는 건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가 정보를 취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거는 신한카드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신한카드를 여러분들이 지원한다면, 그죠? 지원한다면은 금융권에 관련해서 신한카드를 지원한다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된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 그룹입니다. 자, 대기업인데요. 대기업 안에서도 자, 차량 진흥화 사업화 빅데이터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 자동차 설계라든지 정비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부 데이터를 사용되어 있고요. 내부, 외부로 다 나눌 수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구매 전후에 고객들의 반응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술력 활용한 텍스트들 간의 상관관계를 유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해석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서 분석을 해야 하고요. 자동차 산업이나 이니만큼 기술적인 부분을 전혀 무관할 수 없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실, 즉 현대자동차 그룹의 빅데이터의 신뢰, 빅데이터의 직무에 도전하실 분들은 자동차 산업인 만큼 기술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기계, 유전, 산업, 토목, 통계, 수학, 경영, 그 다음에 영문, 전공 이걸 왜 적어놨겠습니까? 여기 데이터실에 빅데이터실에 들어있는 전공자들의 전공 분야입니다. 엄청난 그죠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빅데이터실에 들어가실 분들은 전공을 본다 안 본다? 거의 안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는 자동차의 편의화. 지금 현재 이슈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편의시설. 그 다음에 안전 관련 기술들에 관련되어 있는 활용과 처리하는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더요. 자, SK텔레콤입니다. 자, SK텔레콤은 사업 영역이 우리가 글로벌 비전하고요. GEO 비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인사이트 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SK텔레콤을 지원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GEO 비전 같은 경우에는 SKT와 카드사,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제휴를 통해서 자, GIS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결합해서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다면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 분석을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뉴스, 블로그, 카페, SNS, 온라인에 표출되어 있는 모든 여론들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소셜 분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SK텔레콤이 사고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SK텔레콤에 지원하실 분들은 특히 빅데이터의 분야에, 빅데이터의 사업 분야에 지원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신규 BM을 기획하고 무엇을 하느냐? 신규 BM을 기획해.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의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해. 그 다음에 외부 고객들의 문제 사항을 공유를 해. 그죠? 그렇게 난 다음에 설계하고 그거를 그죠? BM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링 한다는 거죠. 비즈니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 사업부에서 하는 역할들이에요. 자, 이게 SK텔레콤에서 하는 역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코리어 베니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오롱 회사의 계열사입니다. 이거는 또 중견기업이다요. 그래서 자, BA, 즉 빅 어널리스트의 팀은 BA 팀은 우리가 빅데이터 서비스 위한 데이터 플랫폼 분석과 솔루션 분석 서비스 분야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코오롱 베니트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곳에 빅데이터 팀, BA 팀에 들어갔다. BA 팀에 들어간다는 것은 빅데이터 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 유통,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고객 특성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컨설팅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코오롱 베니트에서 하는 역할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통계 분석부터 모델, 그 다음에 프로세스 최적화, 비정형화된 분석,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선보이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 속한 시장과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고객이 보유한 내부 데이터를 가공, 분석해서 고객의 요구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모델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뭘 해줘요? 고객 가치를 창출해주는 게 여러분들 코오롱 베니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빅데이터의 빅데이터실의 큰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가져가야 되는 역량들, 코리안 베니트에서 가져간 역량들은 뭐가 있느냐? 꼼꼼하고 논리적인 자질과 역량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코리안 베니트에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 발전 전략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과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자,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체 인증기류,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내놓겠다. 신용평가 체계에 고도화시키겠다. 지급결제 수단의 간편화와 다양화를 하겠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 금융 플랫폼 구축 경쟁 복용화를 하겠다. 이러한 것을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즉 4차 산업의 기반 기술들이죠. 이러한 기반 기술 이용해서요. 근데 이 기반 기술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빅데이터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률을 보면은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용과 금융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큰 4가지 형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 SNS 분석, 수집된 정보에 기반한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품 개발. 그 다음에 신규 개발 발굴 및 타겟 마케팅이나 SNS, GPS, IPS 등을 통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나 아니면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마케팅 활용 또는 조기 경보, 분식 회계 적발, 위험 징후를 발견한다든지 카드 부정 사용 등등을 얘기할 수 있는 금융 관련 부정행위의 적발. 그 다음에 개인 신용, 기념 신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평가 기간을 단축해요. 그래서 신용평가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빅데이터 활용 영역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신한은행의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예로 연립 다세대 시세 조회 시스템 화면을 만들어냈어요. 신한은행과 그 다음에 동방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방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연립 다세대 시세 조회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 앞에 나왔었죠. SK텔레콤은 자 커넥션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AR을 통해서 어널리스트를 추진한다. 즉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I와 빅데이터와 커넥션, 그 다음에 IoT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면서 자 연계가 다 되어 있죠. 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가면서 진행해봤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누구? 여러분 누구 써보셨습니까? 저도 잘 써봤는데 지금 형태의 음성 스피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홈카메라, 로봇, 그 다음에 가전, 음악, 교육, 그 다음에 보안, 광고까지 싹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입니다. 그렇죠? 이 누구를 만들어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OSS 개발해서 딥러닝을 활용해서요. 지금 현재 오퍼레이션, 오토마이제이션과 그 다음에 코어비즘, 발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SK텔레콤이 딥러닝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품질을 우리가 최적화하고 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발전 전략을 하게 된다면
카메라의 IP화, 이거는 TV입니다. 그죠? TV를 이용해서 CCTV, 그 다음에 홈 시큐리티, 그 다음에 영상 자동 개선, 그 다음에 사람 개수, 얼굴 인식, 이동 물체 추적, 그 다음에 통합관제 톤제, 침입 탐지까지 다 뭐 할 수 있어요? TV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영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센서를 대출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주요 이벤트 등을 영상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ICT 플레이어 진입 기회를 발생시키게 됐다고 SK텔레콤에서 가지고 나온 주요 기술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건관리에서도 빅데이터 부분이 이용할 수 있다. 환자 치료, 연구 지원, 병원 프로세서, 그 다음에 빅데이터 사업화 지원하고 나서 빅데이터 분석 인력 양성과 2차 창출까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데이터 익명화, DB 통합 검색, 데이터 추출 이러한 부분들이 엄청난 환자들의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치료법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떠한 병에는 이러한 이 치료법들이 있는데 이걸 써봤더니 좋더라. 이거를 나중에는 빅데이터 시켜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이 병에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보건 의료에서 나온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DB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석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진행해 보겠다라고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병원과 외부 기관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회사에서는요. 기계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생산성과 효율성,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빅데이터 수집 저장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조, 공정, 생산 효율을 통해서 빅데이터의 분석과 예측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제조업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국가 현안은 고령화 사회 때문에 엄청난 형태의 우리가 부분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환자 돌봄도 증가하고 있고 연간 사회적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치료제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활용해서 치매 문제와 자폐증, 우울증, 암 등을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 치료법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본 내용들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의 직무 필요 영역은 컴퓨터 사이언스, 수학 통계학,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석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가로서,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국가공인 데이터 준전문가 이 두 가지 형태에 가져갈 수 있는데 준전문가는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근데 전문가는 자격 요건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싸그리 제가 말씀드려 봤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올해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진출하실 분들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